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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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목사님이 이 로마서 말고 다른 구절을 주셨는데 아무리 구절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예배 있기 전에 해석 좀 해달라고 따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다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의 이야기가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되게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그리고 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실천하며 사는가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 그런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로마서 하나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다고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좀 제목은 이 위기의 시대에 좀 더 낮은 곳으로 이 성소수자 돌봄에 대한 이야기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도 되게 돌봄 공동체고 돌봄이라는 어떤 행위를 되게 익숙하게 그동안에 실천해 오면서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죠. 저는 이번 주 이제 인권주간 인권주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권이 말하는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단어는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그 취약한 부분을 잘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 취약함이 드러났을 때 안전하지 못한 사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저 역시 그 취약함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뭔가 원칙에 갇히지 않고 취약한 사람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의 교회에서도 매달 후원을 해주시는 이 말은 꼭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이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시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띵동의 이야기보다는 돌봄을 현재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만나보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듣기 쉽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제 활동이 취약함 중에서도 조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갖게 되는 취약함, 그리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취약함, 그리고 태어날 때의 어떤 성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취약함과 함께 하고자 하는 좀 이렇게 다짐이 있어서 띵동에서도 그다음에 HIV 감염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몇몇의 이제 HIV 감염인 분들을 이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었어요. 세상에서 특히 이제 종교에서도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혐오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회이고, 또 동시에 그것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떤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중에 이제 키워드가 돌봄입니다. 치료제도 좋아지고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또 주위의 젊은 친구들 보면 되게 건강하게 자기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되게 다행스럽고 든든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취약성에 눌려서 세상의 불완전한 사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를 가두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분 정도를 만났는데
한 분은 되게 젊었을 때 무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무용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젊었을 때 그렇게 되게 아름답게 사셨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자기의 어떤 질병 감염 사실이 누군가에게 폭로가 되면서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나올 수밖에 없고 가까운 지인에게 3명이 폭로가 됐는데 자기의 잘못을 여기다 보니 한 분은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분이 선택한 삶은 고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제 공황장애 뭐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놔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이가 직접 집에 찾아갔는데 나이가 저보다도 어리더라고요. 40대 초반이었고 되게 좁은 방에서 되게 이렇게 TV를 보며 사는 어떤 삶이 한편에서는 되게 짠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없을까 결국에는 그런 거였는데요. 되게 아픈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기가 장례 지도사를 자격증을 따서 동네에 조금씩 다니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박수 쳐드리면서 왜 그 직업을 택하게 됐냐. 장례식장 가보면 참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는 일 같은데 본인도 그런 일을 할 줄 모르고 하게 되셨다가 죽은 사람들의 어떤 염을 하는 거는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오히려 사람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시면서도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분을 되게 이제 좀 응원하게 됐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되게 현마비와 이제 시각장애가 굉장히 있는 50대 감염인 분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프셔가지고 이제 와상으로 이제 쓰러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요양병원이나 꽃동네 이런 데에서 불편한 몸 상태에서 주위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버티며 살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봄을 받으면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임대주택을 얻어서 그 집에서 반지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 반지하에 만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아니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동료 감염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서로 돌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주거 환경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게끔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만난 계기가 됐었던 건 이 사업이 이제 곧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기 전에 이 돌봄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좀 다가갔는지 좀 듣고 싶어서였는데 그러니까 연신 계속 그 고마움을 표현해줘서 눈둘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돌봄이 되게 익숙한 단어고 또 이웃을 돌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따뜻한 복지라고 표현이 되지만 저는 제가 여기에는 이제 뜨거운 혁명과도 같은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선의가 있어서 우리가 만나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다가가 보자 라는 선의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2013년도에 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한 감염인 분이 와상 상태도 아니었는데 입원을 했다가 거기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병인들이 주위에 더 아픈 감염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다가 다양한 인권 침해에 놓인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그 병원에 계신 원장님이 가장 지금 감염인들을 혐오하는 대표 주자로 활동하고 계시죠. 염 XX 분이신데 그 사건을 좀 계기로 저희가 돌봄에 대한 이제 좀 이야기들을 좀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다양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듣게
특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방치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는,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였고, 저는 이제 또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이제 HIV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단어를 따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따르면서 뭔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로는 힘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돼서 뭔가 나를 지키는 무기와도 같은 느낌으로 살아갔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되게 선언 같은 느낌이어서 누군가한테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기에 너무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게 계몽적인 건 아닐까? 오히려 누군가를 가리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활동을 기획하고 돌봄을 할 수 있는 다른 감염인 분들을 모집하고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사랑은 이제 구원인가, 빛의 값을 입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사랑의 실천의 끝이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을 찾아가고 갑옷을 입게 되는, 근데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었을 때 꼭 빛의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이제 어둠에서 만난 빛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구원은 아니더라도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에 사람을 느끼게 하는 안도감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이 돌봄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연간 한 50명 정도 만나는 사업이고, 잘 지속되면 좋겠다,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아까 이제 사랑이라는 그 의미, 우리 사회에서 되게 어떤 모두의 사랑, 어떤 구호로서 많이 표현되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교회네요. 그죠?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나아가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저는 이 사랑의 실천 안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 공동체의 어떤 구체성과 진정성에 대해서도 인권운동하는 또 사람으로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아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울리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의 이제 구절을 제시해 준 것을 읽고 나서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를 찾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더 낮은 곳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갇혀서 있는 이들이 저희 성소수자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또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짧은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침묵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